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중기부에서 2025년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 과제에 대해서 지원 계획 공고가 있었습니다. 팁스 사업하고는 좀 규모가 더 크죠. 지원금 규모가. 그래서 이 스케일업 팁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번 공고는 이렇게 일반형이라고 꼬리표가 붙었네요. 2025년에는 스케일업 팁스는 일반형과 글로벌 두 개의 트랙으로 구분되며 글로벌 트랙은 별도의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스케일업 팁스 사업은 연구개발, 즉 R&D 사업입니다. R&D 사업은 어, 대부분의 창업자분들이 주로 K 스타트업 그리고 기업마당 이런 사이트에서 창업 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보시는데요. K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R&D 사업들이 잘 안 올라옵니다. 거의. 그리고 기업마당 같은 경우에는 BR&D 사업, 즉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그리고 R&D 사업들도 올라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R&D 사업 적으로는 이 아이리스라는 사이트가 유명합니다. 이 사이트에 가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러 가지 그 정부 부처의 그 R&D 사업들이 이 아이리스에 올라오니까 이 아이리스 잘 기억해 두시고 항상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K 스타트업 그 홈페이지만 보다가는 R&D 사업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리스에 이번에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이 공고가 올라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강조를 했었죠. 중앙부처에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이렇게 스케일업 팁스는 글로벌 스케일업 팁스가 새로 생긴다고 했었고, 그리고 팁스 사업도 글로벌 팁스 R&D가 새로 생긴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팁스 사업은 공고가 안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글로벌 팁스 사업은 있었는데 글로벌 팁스 R&D하고 글로벌 팁스 글로벌 팁스는 원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 작년에 있었던 그 글로벌 팁스 사업은 BR&D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이었고요. 올해는 글로벌 팁스 R&D 사업으로 글로벌 팁스 사업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이번 그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청 접수가 수시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 평가는 4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 목적은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거겠죠.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자, 근데 프로그램 규모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연 R&D, 하나는 지분 투자. 둘 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분 투자는 나의 회사에 지분을 주고 투자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연 R&D는 뭘까요? 이 출연금의 뜻은 그냥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지분을 뺏기는 것도 아니고 대출금도 아니고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단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출연 R&D. 자, 스케일업 팁스의 이 출연 R&D 트랙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그 지분 투자 쪽 트랙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원 조건이 다른데요. 요건이 달라집니다. 요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대기업은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가장 강력한 요건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한 20개 이상이 지금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스케일업 팁스 말고 그냥 팁스는 운영사가 몇 개죠? 한 130개 되나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스케일업 팁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 자, 팁스 사업은 1억 원에서 2억 원 이상 투자를 받으면 팁스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스케일업 팁스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1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재원은 뭘까요? 연구개발 출연금, 우리나라 예산이죠. 정부 예산으로 하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분 투자도 모태펀드 출자금인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자, 이 스케일업 팁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으로 스케일업 팁스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여기 보면 지분 투자에 쓰이는 예산, 재원은 모태펀드의 출자금입니다. 이 모태펀드는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갑의 위치에 있는 벤처캐피탈보다 갑의 위치에 있는 그런 공기업이 바로 한국벤처투자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공기업인데요. 그 공기업에서 이 모태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태펀드 출자금의 소스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출연 R&D 그냥 지원하는 거 최대 지원 한도를 1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10억 이상 투자를 받았을 때 이번에 102개를 뽑을 예정이네요. 지분 투자치는 일단 20개인데 딱 목표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 지원 조건을 달성을 해야지만 이 조건을 달성을 해야지만 또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 차이점을 잠시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지원 한도는 이 요건을 달성하면 최대 25원까지 지분 투자를 받습니다. 지분을 좀 줘야죠, 당연히 회사에서. 그러나 최대 12원을 받는 출연 R&D는 그냥 받는 겁니다. 지분을 뺏기는 게 아니죠. 자, 볼까요? 지분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 작년하고 좀 달라졌어요. 작년에는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 원 이상을 투자를 유치를 받으면 출연 R&D도 신청하고 지분 투자도 투자형 R&D라고 이름이 불렸었습니다. 투자형 R&D로도 신청하고 이렇게 사업 공고문, 작년에 사업 공고문에 보면은 병행해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병행해서 지원 하나의 기업에게 출연 R&D도 지원하고 투자형 R&D, 지금 올해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분 투자도 지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사문화된 조건이죠. 괜히 이렇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문은 병행해서 지원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중개부에서 그런 실제 쓰이지도 않는 사문화된 그런 어떤 지원 규정을 이번에 바꾼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투자는 보십시오. 스케일업 팁스 R&D, 즉 요 사업이죠. 요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마일스톤, 목표치가 있겠죠. 어떤 성과 목표치.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 1년 지났을 때 보십시오. 출연 R&D 이 사업이 지금 3년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2년, 3년마다 목표치를 설정해서 그게 바로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마일스톤 베이스로. 그래서 마일스톤을 일단 달성해야 되고 기업이 이 R&D 사업 첫 해에 그리고 운용사로부터 처음에 이 R&D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팁스 운영사로부터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 원을 투자 유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받고 그 다음에 이 R&D를 1년 동안 수행하면서 마일스톤도 달성을 하고 연구개발 마일스톤 목표치를 1년차의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사로부터 5억 원 예를 들어서 여기 R&D 신청하기 위해서 10억 원 받았고 만약에 운영사로부터 후속으로 또 5억 원을 투자받으면 운용사로부터는 15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요건이 R&D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운영사로부터 5억 원 이상 후속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이 이 지분 투자 트랙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했을 때 선정이 되면
최대 1배수 이내 매칭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예, 만약에 운용사로부터 20억 원을 후속 투자 유치를 받았다면 모태펀드로부터 또 20억 원을 투자받는 것이죠. 그리고 운용사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다면 1배수 이내니까 최대 5억 원까지 투자 유치를 더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아이템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을 해놨습니다. 초격차 10대 분야, 그리고 국가 전략기술 12대 분야 및 탄소 중립 분야 124개 품목이라 되어 있는데요. 공고문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초격차 10대 분야, 최근 몇 년간 우리 정부에서 이 초격차 10대 분야에 속하는 지원 사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죠. 그래서 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이라든지 올해 또 딥스 사업이 있었죠. 그 딥스 사업에 또 초격차 10대 분야 지원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라는 게 있었죠. 반도체, 2차 전지, 뭐 첨단 바이오, 인공지능 웬만한 하이테크 아이템들은 다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분야도 작년 공고문하고 올해 스케일업 팁스 공고문에 탄소 중립 분야의 어떤 세부 항목들이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는 보면 뭐 CCUS 쪽에 그런 쪽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스케일업 팁스에 신청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됩니다. 지원 절차는 일단 운영사가 추천해서 일단 아까 보십시오. 출연 R&D를 먼저 수행을 해야 되겠죠. 선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일스톤 달성 평가를 해서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그리고 그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후속 투자를 5억 원 이상 받았을 때 이 지분 투자 쪽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R&D 세부 계획인데요. 보시면은 최대 3년간 3년짜리 사업으로 12억 원까지 그리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75%, 자부담은 25%인데 현금은 그 중에 10%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90%, 자부담 25%중 90%는 현물, 현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25% 이상이니까 많이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현금은 10%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 방식은 자유응모네요. 그래서 자유공모라 보시면 됩니다. 아까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국가 12대 전략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보시면 10초격차 10대 분야라든지 여기에 해당되시면 자유롭게 아이템에 대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업 팁스 선정 평가 지표 당연 비슷하죠. 기술성, 사업성, 사업 수행 역량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트랙도 생긴다 했는데 글로벌 트랙은 이 부분에서 조금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뭐 해외 기관과 협력한다든지 뭐 해외 진출을 한다든지 해외 어떤 현지 법인을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사업화 쪽 내용도 들어갈 수가 있고 어떤 해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어떤 협력 R&D를 한다든지 그런 기술성 측면에서도 글로벌 관련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연 R&D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일스톤을 달성해야 되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후속 투자를 또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R&D 자금을 받으시면 뭐 인건비라든지 기존 인력 인건비는 현물 계상으로 현물을 차징을 해야 되고요. 현물 계상을 하고 신규 채용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개발비 본인이 어떤 R&D 아이템을 다 소화를 못할 때는 외주 용역을 맡길 수도 있죠. 위탁으로 맡길 수가 있죠. 대학이나 어떤 연구소에 위탁 연구개발비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R&D 분야의 자금들을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분 투자 세부 지원 계획인데요.
올해는 한 20개 내외를 뭐 선정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변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 R&D는 1년 이상 수행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마일스톤을 달성해야 되겠죠. 예. R&D도 마일스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년 차의 어떤 성능 지표의 목표치, 2년 차의 성능 지표의 목표치, 3년 차의 성능 지표의 목표치, 이렇게 3년짜리 사업은 그렇게 R&D 쪽에서도 마일스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 대상인데요. 예, 지분 투자 기업의 요건으로는 일단 스케일업 팁스 R&D에 선정이 되어야 되겠죠. 예, 된 기업들 중에서 요건이 팁스에 선정됐다든지 아니면 뭐 기업 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한 기업이니까 기업 부설 연구소는 뭐 쉽게 만들 수가 있죠. 예, 스케일업 팁스에 도전하실 정도라면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투자 규모는 25억 원 한도로 1배수 이내로 했었고요. 소부장 강소기업 100기업의 경우에는 소부장 강소기업 100기업을 별도로 중개부에서 선정을 했었죠. 그 경우에는 최대 2배수로 30억 한도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 방식은 스케일업 팁스가 후속 투자 들어갔을 때 동일한 조건으로 신주나 뭐 CB, BW 투자 이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공동 매각 원칙을 적용하네요. 그리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의 투자와 한국벤처투자의 투자 심사 간의 기업 가치 등이 동일한 경우에 투자 심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뭐 회사의 가치를 더 아주 높게 평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의를 해야지. 그래서 어떤 이 한국벤처투자 쪽하고 상당히 사전 조율이 필요하겠죠. 한국벤처투자 쪽에는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전에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갭이 크면은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시기를 한번 볼까요? 투자 시기는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와 모태펀드 지분 투자 동일 라운드에 동시 투자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같은 날 투자 계약서가 뭐 체결 안 될 수도 있죠. 그때는 자,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투자 후에 일정 기간 안에 R&D 매칭 펀드가 중요한 것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 라운드에 동일 조건으로 투자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지분 투자 방법은 신청 기업이 우선 스케일업 R&D 선정 기업이어야 되겠죠. 선정 기업이 운영사한테 우리 지분 투자 요청할 거야. 지분 투자를 또 추가적으로 뭐 모태펀드를 받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투자를 안 받고 그냥 대출로 기보라든지 신보라든지 이런 대출 자금으로 또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이 지분 투자하는 게. 근데 기업 입장에서 우리는 투자가 필요해 했을 때는 이렇게 신청을 운영사 쪽에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게 신청하시면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가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티파 기정원이죠. 기정원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24개가 있습니다. 24개가 있는데 24개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이유는 투자자가 하나가 끼고요. 그리고 R&D 관련된 기관이 낍니다. 그래서 스케일업 팁스 R&D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게 R&D 전문기관도 이렇게 서포트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업 공고문에 24개의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개의 컨소시엄을 한번 쭉 유심히 보시고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